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도 늘 내가 미안해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대화를 끝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았고, 괜히 문제 삼은 것 같았고, 괜히 예민해진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그 관계에서 사과를 하는 쪽은 늘 나였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쓴 것도 나였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쓴 사람도 언제나 나였다. 반면 그 사람은 거의 항상 피해자였다. 일이 잘못되면 상황이 문제였고 타이밍이 문제였고 다른 사람의 오해가 문제였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지점은 언제나 그 바깥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주 이야기한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해를 받아왔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말한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진솔하게 들린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된다.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고르고 감정을 누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관계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약속 시간에 반복해서 늦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겠어.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날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가 쏟아졌다. 대화는 어느새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내가 예민했나 봐라는 말로 상황을 끝냈다. 그 사람은 상처받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와 피해자 정체성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비판은 공격으로, 문제 제기는 상처 주는 행위로 바뀐다. 책임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혼란이다.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내가 과했던 것 같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전이의 한 형태로 본다. 상대가 느껴야 할 죄책감과 책임감이 조용히 나에게 옮겨온 것이다. 항상 피해자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관계의 기준은 점점 흐려진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이해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중요한 건 이들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피해자라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진정성과 관계의 건강함은 별개의 문제다. 누군가가 항상 피해자라면 그 관계 안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 미안해지는 역할은 왜 늘 나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은 왜 항상 같은가?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항상 피해자인 사람을 곁에 두면 나는 서서히 가해자가 된다.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이 지점이 바로 유해한 관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신호를 아주 늦게 알아차린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다정했다. 자주 연락했고 내 하루를 세세하게 물었다. 잘 도착했어. 오늘은 누구랑 있었어.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들은 처음엔 관심처럼 들렸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하루를 보고하듯 이야기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아주 천천히 흐려졌다는 데 있다. 어느 순간부터 질문은 확인이 되었고 관심은 점검이 되었다. 답장이 조금 늦으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약속을 바꾸면 미안해해야 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들은 언제나 애정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노골적인 화는 없었다. 대신 말수가 줄었고 한숨이 늘었고 괜찮아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더 묻지 못했다.
결국 내가 먼저 사과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약속을 잡을 때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계산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애정과 통제를 동시에 사용한다. 칭찬과 불안을 번갈아 건넨다. 너 아니면 안 돼라는 말 다음에 그래서 더 걱정돼가 따라온다. 상대는 선택받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함께 느낀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전형적인 구조다. 안정적인 애정보다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관계를 더 강하게 붙들어 놓는다. 관계 초반에는 통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함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에겐 하지 않는 행동을 나에게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특별함은 의무가 된다.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고 설명하지 않으면 차가운 사람이 된다. 애정은 조건이 붙은 보상처럼 변한다. 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죄책감이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다. 무엇을 말해도 될지, 누구를 만나도 될지,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자유는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좁아진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과 권력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한 사람이 관계의 정서적 중심을 쥐고 있을 때 애정은 곧 영향력이 된다. 상대의 승인과 따뜻함이 중요해질수록 그 사람이 설정한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다. 중요한 신호가 있다. 애정 표현이 늘 나를 안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 결국 나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고 관계 밖의 세계를 점점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다정함이 아니다. 애정은 자유를 넓히지만 통제는 삶을 좁힌다. 이 둘이 함께 쓰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깊은 사랑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빼앗아가는 관계라면 그 애정은 이미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분명히 나빴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려웠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다 말문이 막히곤 했다. 뭐가 문제냐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 이 말은 늘 애매하게 들렸다.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쉽게 예민함이나 오해로 치부되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그 불편함은 대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나타났다. 대화가 끝난 뒤에 이상한 정적, 웃으면서 던졌지만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 농담이라고 넘기기엔 자꾸 떠오르는 표정. 그 자리에서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집에 돌아와서야 기분이 가라앉았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은 내가 한 이야기를 되돌려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말한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해석한 의미로 돌아왔다. 너 아까 그 말 그런 뜻이었지? 아니라고 말했지만 대화는 묘하게 엇나갔다. 결국 나는 스스로를 정정하느라 애썼고 원래 하려던 말은 사라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다. 이런 불편함은 종종 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감지된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고 웃고 있지만 긴장이 흐른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신호를 언어 이전의 소통이라고 부른다. 말의 내용보다 톤과 맥락, 타이밍이 관계의 정서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못해도 감정적으로는 정확히 받아들인다. 불편함을 더 키우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금 그 말이 좀 이상했어 라고 말하면 곧바로 반박이 돌아온다. 그런 뜻 아니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의 해명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감각을 의심하게 된다. 불편함은 남아있는데 이유는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감정의 고립이다. 내가 느낀 것을 말하려 할수록 그것은 증명해야 할 것이 된다.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감정처럼 취급된다. 결국 나는 느끼는 쪽이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미묘한 권력 작용으로 본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 신호를 통제하는 사람이 관계의 해석권을 쥐게 된다.
무엇이 농담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아닌지를 한쪽이 정한다. 다른 한쪽은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게 된다.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지만 표현되지 못한 채 안쪽으로 쌓인다. 돌이켜보면 그 불편함은 경고였다. 명확한 사건이 없어서 무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관계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 크게 다치기 전에 설명할 수 없는 신호로 먼저 알려준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유 없는 불편함보다 이유 있는 관계를 믿고 싶기 때문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불편함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말이 붙지 않았을 뿐이다.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 그때마다 무시해왔던 작은 감정의 흔적들이다.